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본격화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출발하기에 앞서서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지금 바로 어떻게 끝났는지 요약해보시죠. 이 뉴욕 증시는 선행지표 부진 그리고 소비심리의 악화 우려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이날 미국 소비심리의 가늠자로 불리는 월마트가 실망스러운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게 되면서 6% 이상 급락이 나왔고요. 또 여기에 1월 경기 선행지수마저 직전 2달간의 상승분을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기 불안에 대한 신호가 곳곳에서 잡음들이 들려오게 되면서 다우와 러셀 2000 지수 1%에 가까운 약세 기록해줬는데요. 한편 지금 시각 우리 시장 자동차 부품주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뉴스 하나가 나와줬죠. 이 현대차그룹이 제너럴모터스와 이르면 4달 1차 포괄적 협력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도 장 초반부터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창투사 강합니다. 이 정부 부처에 관련된 지원 법안들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창투사 오늘도 LB인베스트먼트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뛰어오르고 있고요. 또 철강, 어제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기재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이 우리나라 철강 업종 수익성 개선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모아주면서 관련주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과 화장품 역시나 어제 시장의 대형 호재였던 한한령 해제 이슈가 오늘까지 온기 돌고 있는 가운데 어제 급등 보였었던 엔터테인먼트주는 오늘 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화장품과 게임주 위주로 계속해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네요. 또 이어서 줄기세포 면역항암제, 유전자 치료제 오늘 갑자기 또 급등 나오고 있죠. 오늘부터 이 첨생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주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우리 시장의 흐름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고 오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11% 장 초반의 낙폭을 다행스럽게도 회복하고 있고요. 2650선 다시 한번 되찾아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기관과 개인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아쉽게도 지금 이 시각 2,800억 원어치 이상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0.62% 어제의 하락분 일부를 되돌리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시각 770선 여전히 견조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반대의 상황이 이 코스닥에서는 수급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소폭 현재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 시장 움직임 절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코스닥이 상승 반전을 주도하고 있고요. 철강을 제외하면 모두 이전까지 시장의 회복을 이끌었던 주도 섹터들이 다시 한번 고개 들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단단하게 점검 받아보셔야겠죠. 문자를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저희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김선윤 전문가님 친절한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템베거 메이커 바로 모셔봤는데요. 저희 옆자리에 김선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최근 아시아 증시 전반이 니케이도 그렇고요.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현재 연기금 매수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면서 코스닥 위주로 상승 반전 다시 한번 좀 꾀하고 있네요. 네, 연기금의 그 계속적인 매수 자체가요 매섭습니다. 정말 꾸준한 자금이 들어와지고 있고요. 뭐 적은 날도 있지만서도 그래도 1,000억 원대 계속적인 매수세가 많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점은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흐름이 괜찮단 말이에요. 코스피도 정말 큰 폭의 상승을 잘 보여주고 있다가 어제 오늘 약간의 좀 조정 흐름이 있긴 있어요. 이 조정을 주는 쪽은 주체 자체가 어제 이제 기관들의 흐름이 있긴 하지만 외인과 같이 해서 최근에 그래도 외인들의 좀 매도세가 조금은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단기적인 좀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매도세라고 좀 판단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일전에 이제 코스피 라인으로 보더라도요. 8월, 9월, 10월에 이 물량적인 부분들 자체가 꽤나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일단은 좀 소화 과정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 2,500, 2,600부터 시작해서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빠르게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어제 이제 바로 말씀을 좀 드렸었던 2차 전지주들의 흐름 자체가 눈에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다, 강력하게. 자, 이에 따라 움직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의 사실 악재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진정이 되고 사실 이제부터는 좀 안정권으로 가면서 큰 악재가 나오더라도 사실 큰 악재도 없지만서도 시장의 반응을 잘 안 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오늘 잘 가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 자체가 나쁘진 않은 모습들이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업종이나 종목들의 반등이 있을 경우에 조금은 중기적으로 꾸준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는 이제 어찌됐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IT주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 같이 가는 거고 관세에 따른 부분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도 좀 크긴 하지만 중심에 있어서는 그래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이 완성이 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2차전지주들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고 2차전지주들이 안 빠진다, 지수 버팀목이 되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현대차와 GM과의 이슈들이 생기면서 자동차 업황이 살아나는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IT주들이 튀어간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돌리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주도 상당히 다시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관련주 마찬가지고. 뭐 관련주들이 유리기판 급등은 나와도 약간 빠질 수 있겠지만 다시 간다는 거죠. CXL 돌아가고 있고요. 뭔가 움직임이 달라요. 외부에서 보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의 이 시각 자체가 매수를 해야 될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그렇죠? 기사도 그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유럽 내에 많은 상당 부분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리스크, 시차적인 리스크 때문에 아시아 증시로 자금을 가지고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겠죠. 근데 그 중심에 일본 시장 약간 애매한 느낌이야. 중국도 약간 애매해. 근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 보면은 그 어떤 최근의 글로벌 증시보다 양호하거든요. 들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 있어서는 외인들의 움직임 자체가 약간 조금은 애매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 지수의 2,700과 2,800을 가는 포인트에서 그 역할을 해줄 겁니다. 외인들은.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잘 가다가 약간 쉬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틀 동안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매매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쉬어감조차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자세하게 짚어주셨죠. 마찬가지로 당장은 이 외인들의 움직임이 아쉬울 수가 있겠지만 2,700선에서 또 800선을 돌파하는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사인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매일마다 새로 업데이트되는 시황들 주요 일정까지 체크하시기 참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 첨생법도 다시 한번 생각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개장 전부터 저희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시황 그리고 급등 예상주들까지 차례대로 짚어주시니까요. 지금 아래 공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또 어떤 테마들이 급등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는요. 철강, 자동차 부품, 그리고 리튬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철강과 자동차 부품은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이슈를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이 리튬주들, 최근 2차 전지들 정말 이 상승세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리튬이 또 중국에서요. 이 리튬 추출용 흡착제의 수출 중단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와 리튬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빠질 만큼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고 오를 일만 좀 남은 것 같은데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출발하지 않나 싶은데요. 관세라는 게 결국엔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수출이 막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국내 증시, 국내 관련 업종들의 이점이 많은데 오늘 철강주들만 보더라도 뭐잘 아시겠지만 관세 이슈를 통해서 많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씩 볼 건데 철강 이슈 보시자면 포스코 스틸 리온이에요. 오늘 보면요. 거의 29%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 18%대 상승을 주고 있고요. 문배철강도 현재 17%, 18%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동국제강도 거래량 터지면서 12%대입니다. 자, 부국철강과 금강철강 움직임이 조금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지만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최근의 흐름 보시면 진짜 완전 바닥을 찍고서 이제 돌리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포스코홀딩스 차트를 보면 이런 차트예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는 이제 그런 차트잖아요. 바닥에서 돌려서 올라가는데 거래가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올라가요. 그러면 그 전에 뭘 보셔야 되냐면은 요런 저항이 있었던 자리들, 급락이 나왔던 이런 자리들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항 자리가 돼요. 여기가 한 32만 원가량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별다른 저항 없이 상승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2만 원대부터 해서 올라오고 약간 흔들림이 있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이 형성이 좀 돼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상승폭 자체가 지금부터 약 10% 이상은 많게는 12, 3%대까지 열려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보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 TCC 스틸도 바닥에 돌리는 그림 좀 나와주고 있고요. 아주 스틸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시원하게 차트를 좀 그려내고 있는 모습인데 아주 스틸도 차트의 방향성 자체는 여기가 지금 눈에 들어오네요. 5,000원 단가. 현재 4,09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5,000원 그림에서도 여기도 이제 바닥 자리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가 이때 5,000원대부터 터지기 시작됐던 그림도 좀 있고요. 살짝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황 따라서 5,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뭐 20% 이상 정도의 수익을 지금 현재 가격대부터 천천히 매수한 다음에 날 수도 있는 종목으로 차트상으로 보인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자동차 쪽도 이슈가 좀 나와줬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좀 같이 움직이는데 많이 올랐던 종목 몇 개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 오늘 상장한 지 이제 이틀째, 자 24%까지 급등이 있었고요. SL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현재 18%대 상승을 줍니다. 현대공업도 윗꼬리 달리긴 했지만 많이 올랐었고요. 현대제철도 흐름이 너무나 이쁜 그런 상황인데요. 윗꼬리가 좀 아쉽긴 하네요. 자,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차트 이쁘게 그려가는데 한원시스템의 차트 상황이 완전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차트가 이쁘게 형성되네요. 그러니까 단기 차트로 보지 마시고 한원 같은 경우는 한원시스템입니다. 조금 중기적 관점으로 보셨을 때요. 방향성 자체를 완벽하게 좀 바꾸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시점부터 해서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60 돌파, 121선 돌파하면서 가는 그림 형성되어 있죠. N자형 패턴 나오면서 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공간 위로 많이 열린다는 걸 의미해요.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한원 시스템 보여 계신 분 계시다면은 이거 단가 오른다고 파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여유 갖고 올 한 해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뭐 한 40, 50% 수익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차트가 좀 보여지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셔도 되겠다. 이 정도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리튬도 이슈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급반등을 하는데 국내에서 이제 리튬 하면은 대표적으로 좀 테마성을 움직이는 종목이 리튬포스와 하이드로 리튬인데요. 급등락이 좀 원체 심하기 때문에 완전 하루짜리 단기를 보셔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포스코 엠텍 이번 주 내내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 에너지도 소폭이나마 좀 상승을 주는데 리튬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조금 애매하네요. 포스코 엠텍 이외에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제 이것만 참고하고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테마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끄집어내서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호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어느새 다음 주에 아마 2,700 근처나 돌파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튀면서 안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00포인트 안착에 대한 그림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아마 한동안은 테마주들은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이거 참고하시고요. 단기 트레이딩이 좀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시점이라는 것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코스피 2,7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시 한번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순풍이 불고 있는 시장 속에서 매일 아침 개장 전마다 급등 유망 테마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공간에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 시황부터 급등 예상 종목까지 미리미리 새벽 배송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문자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 아직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이전에 흔들렸던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올라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 종목들 정리할지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더욱더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흐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대의 약세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57,700원 선, 58,000원 선에서 크게 이탈하지는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08,000원 선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외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이 꽤 괜찮은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네, 주목하셔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 거래량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이 이제 움직이지만 좀 미세하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보지 마시고 보시면 평균치를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거래량 자체,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늘고 있어요. 이게 꼭지점도 그러하지만 이 부분을 보세요. 이때랑은 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작점인 거예요. 시장이 상승을 주기 시작하는. 종목도 그러하지만 코스피는 더 큰 종목일수록 한번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은 쉽게 어떻게 해요? 꺾이지 않습니다. 종목 단기 종목이 거래량 터지면서 갔다가 꺾이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꾸준하게 가는 좀 더 진득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진짜 많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도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진짜 거래 대금이 코스피 진짜 완전 죽어 있다가 한 2월부터 해서 좀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요. 10조 원대 거래량이 이제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에 좀 많이 보여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4조, 언제는 뭐 17조 이런 식의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일전에는 완전 10조 이하가 계속 유지됐던 적도 많아요. 작년 하반기 끝자락에서는. 근데 그게 완전 바뀌었어요. 그렇죠?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선 기억하셔야 되고. 자, 보면은 이제 종목들 보자면 삼성전자 뭐 오늘 좀 빠지고 어제 좀 움직임이 약간 둔하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좀 바뀌고 있는 거고 제가 삼성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다? 6만 원이다. 6만 원 돌파에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니까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 6만 원 돌파가 나와주면서 방향성 자체가 완벽하게 인식 자체가 바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엔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 어떻습니까? 제가 일전에 이제 엔솔을 들어 얘기한 적도 있지만
차트의 방향성, 종목의 방향성에 따라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그림들이 있습니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형 추세에서의 두 번째 바닥에서 되돌림은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큰 바닥, 끝바닥이 나왔었죠. 고점 형성이 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 형성이 다시 됐단 말이에요. 구조상으로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트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차트가 돌리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엔솔의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보시면 이쁘게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N자형 파동으로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A, B, C,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잖아요. 그런 그림 자체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림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얘가 2차 전지의 대장이란 말이지. 2차 전지에서 이런 패턴 자체가 나왔어. 야, 이 구조상으로는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엔솔은 최일시 일전의 고점 자체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가격적으로는 45만 원에 대한 돌파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5만 원부터 해서 그 위로 50만 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우선은 45만 원까지의 안전판이 좀 확보된 그림 자체가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엔솔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2차전지도 다 따라가거든요. 에코프로 라인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증시가 여기에 뭐예요? 활성화되고 있는 포인트까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긍정적인 부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좀 뭐 관세에 대한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맞춰봤을 때 우리나라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IT도 가지, 철강 가지, 뭐 다 가지. 거기에 2차전지들도 안 떨어지고 돌리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럼 지수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해요? 3,0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뭐 제가 우선 2,600, 700 그 후반대 테스트가 있을 거다고 이번 주에 있을 거다고 말씀드려왔잖아요. 그게 지금 나왔잖아요, 이번 주에. 다음 주까지 해서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상반기 안으로 정말 빨리 올려친다면 진짜 2,800, 900포인트, 3,000 가는 거 아니야라는 소리가 시장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진짜 작년에 못했지만은 정말 발견할 거고. 근데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곁들여 보실 게 뭐가 있죠? 자,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FOMC가 뭐 의사록이 어땠던 신경 쓰시나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파월 그냥 떠들어 이거야. 몰라 떠들어.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근데 금리는 뭐예요? 내려가잖아. 속도가 어찌됐든 간에 금리는 또 차근차근 현재 좀 느리지만은 우리의 예상보다 느려졌지만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또 뭐예요?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 뒤져보고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나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돈들이 유럽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한국 증시로. 그러면서 뭘 사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현대차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슈가 좀 큰 조선주들이 움직였었던 거고, 그렇죠? 철강도 같이 가는 거고. 이번에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일전부터 작년 말 1월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특히 대형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파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바닥을 확인할 거고 움직일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안하기도 했던 게 있었지만은 트럼프가 되고 난 이후에 방향성은 두 개였어요. 무너지냐 가느냐인데 지금은 무너질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으로 바뀌어버렸고 정말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뭐 정말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방향성을 잡고 가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뭐 종목을 매매하실 때 특히 대형주 쪽에서는 이걸 기억하셨다가 대응하셔야지만 조금 더 좀 마음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대형주를 매도할 시점은 상반기가 아닙니다. 버티셨다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시더라도 하반기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고 삼성과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그 외에 다른 대형주들도 절대 파시면 안 된다는 거죠. 꼭 홀딩하시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오늘은 먼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 최근 양시장 모두 총 거래 대금이 일별 평균이 10조 원 이상으로 크게 올라왔습니다. 이 수급 상황이 확실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특히나 2차 전지의 약진이 이 증시 활성화의 명확한 사인이라는 점까지 또 대형주들 절대 팔지 마시고 홀딩하시는 전략까지 짚어주셨고요. 하지만 이런 시장 속이라도 분명히 급락하는 종목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절대 놀라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신청 주시길 바라면서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잠시 쉬어가더라도 저희는 절대 쉬어갈 수가 없겠죠. 오늘도 종목 상담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첫 번째 종목은요. 제일일렉트릭 들어와 있는데요. 11,400원에 15%,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0.72% 내리게 되면서 11,1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오늘 거의 약간은 좀 개파락이 나오는 듯한 그런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참 어제나 그저께 매도할 걸 이런 후회 심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기다리다 보면 제일일렉트릭 조만간 올라와 줄까요? 네, 쌍봉을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수가 11,400원이시고 차트 상황으로 보자면은 이게 바닥 라인만 연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림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최악인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선 쌍봉이 나왔어요. 이거 좋지 않은 거죠. 돌파가 못 나왔다는 거예요. 돌파가 못 나온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네요. 왜 그랬을까? 자, 보시면 이때 라인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때보다 이때 거래량 자체가 완벽하게 크니까 잘 넘어갔어요. 자, 근데 요 최근의 거래량과 여기 거래량을 같이 비교해 본다면 별반 차이가 좀 없거나 여기가 좀 더 적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랑 비교하면 그렇죠? 같거나 여기가 조금 더 많은 정도예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떨어진 건데 떨어지다가 여기 라인 정도에 걸려요. 항상 차트가. 여기가 저항 자리가 또 되거든요. 그게 여기 걸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 11,000원 정도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가 지금 현 시점부터는 굉장히 그 계륵 같은 자리가 돼버려요. 여기에서 돌려갈지 떨어질지 여부인데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거에 특히 자기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바닥 라인을 잘 보니까 이렇게 형성은 되어 있어요. 저기서 끝에서부터. 여기 자리가 또 얼마냐? 한 10,000원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10,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 그다음 반등이 나오면은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가볍게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거래 자체가 이때 시기보다는 더 나와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 이게 쌍봉 갔다가 쓰리봉 가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드냐면은 여기도 물량이 쌓이고 여기도 물량이 쌓이고 쓰리봉이 또 떨어지면 여기도 물량이 또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돌파가 차라리 시원하게 나왔으면 모를까.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보유하시다가 매수가율이 좀 올라온다 싶으면 이거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갑자기 시장에 이슈가 빵 터지면서 얘가 쭉 갔어. 그럼 빠르게 나오시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전고점을 넘어갈 거란 기대를 그냥 막연히 갖고 지켜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쁘진 않지만 적당한 그 상황에서 정리하셔야 될 종목입니다. 거래가 안 붙어온 걸 보아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매수가 오면 정리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봉도 나와줬고요. 거래량도 불안불안합니다. 매수가까지 도달하는 순간에 정리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SY 스틸텍, 대표적인 우크라 재건주죠. 현재 8,060원에 5%의 비중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시각 SY 스틸텍 0.28% 내려가게 되면서 7,16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요. 우크라 재건 때문에 매입했는데 계속 내리기만 합니다.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전문가님, 최근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 간의 관계가 좀 순탄치가 않죠. 이 공동 기자회견이 간밤에 취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크라 재건주의 향방 어떻게 좀 봐주실까요? 네. 트럼프는 현재 이제 그 푸틴하고만 대화를 하길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우크라 쪽이랑 얘기해봤자 어떻게 해결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러시아랑 해결을 봐야지 전쟁이 뭐 끝내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인데, 자, 기회는 마지막 한 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올라갔다가 이렇게 계속 이루고 있냐면, 우선은 트럼프가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전쟁은 끝날 거란 기대감 때문에 잘 갔어. 근데 언제 휴전이든 끝날 거야라는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많은 경험상 만약에 휴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뭔가 하겠다라고 딱 이슈가 팡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급등이 나오겠지만 그 이상 잘 가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여기 자리가 굉장히 애매하고도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완전 단기 트레이딩상으로 대응을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꽂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서서히 죽이는 거죠. 서서히 죽인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딱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나는 얼마 밑으로 내려가면은 진짜 손절해야 돼라는 기준은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대응을 하겠지만은 대부분 대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6,500원 라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500원 라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저항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깨면은 무조건 파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야 후위를 도모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버텨보시면서 만약 깨지 않고 있으면은 종전이든 휴전이든 이슈가 빵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한번 갈 거예요. 근데 시가 대비 살짝 갔다가 떨어질 거란 말이지 그날 웬만하면 파셔야 됩니다.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안 갈 수도 있고요. 밑으로 출발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슈 소멸이니까. 이게 되게 이제 제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이게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와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 가지고는 큰 수익 내기는 애매합니다. 큰 수익 내는 희망은 접으시고 적당한 수익과 안전한 매도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6,500원 라인, 저희 저항선 라인으로 다시 한번 잡아주셨고요. 다음으로는 RS 오토메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 중 하나죠. 17,020원에 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6% 이상 크게 급등 나오게 되면서 18,11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이슈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 세계 최소형 사축 드라이브를 중국에서 이 적용 시험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오늘 다시 한번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RS 오토메이션. 전문가님, 지금 좀 바로 정리를 해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예, 왜 중국에서 할까요? 일본이 아닌데 미국에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슈가 좀 있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17,000원이시고 10%가량이십니다. 자, 오늘 시가로 따라 들어가셨는지 최근에 이제 매수 등하셨고 움직임이 나와요. 21선 이탈 자리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셨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종목은 현재 21선을 지키면서 움직임이 좀 나와줍니다. 그러면 우선은 홀딩을 하시는데 거래량도 좀 붙어줬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는데 2만 원대를 넘어가려면은 거래량 자체가 요거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 반 정도밖에 못 왔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19,000원 정도 그 정도 자리가 요 반 정도면은 반도 못 왔는데 적정한 고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딱 그 자리 정도까지 갔다가 약간 윗꼬리가 달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시다가 거래가 좀 터지면서 가면은 또 갈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21선에 대해서 약간 좀 위태위태한 모습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사람 굉장히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선은 뭐 보유하시는 건 나쁘진 않지만 뭐 큰 욕심을 안 내신다면 혹시라도 한 번에 더 상승이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시되 거래가 안 붙는다면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거래가 붙으면서 상승을 유지해 준다면 크게 간다면은 신고가로 가겠죠. 그 두 가지가 나올 건데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로봇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건데 이미 로봇 이슈는 삼성 그 레인보우 이슈를 통해서도 움직임 자체가 다 나왔었던 이슈가 커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한들 이런 큰 거래 자체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적당한 수익에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놔두시고요. 다음 주 상황 보시다가 작은 수익에도 만족하시고 정리하시면 어떨까라고 정리해드릴게요. 거래량이 얼마나 붙어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수익보다는 약간의 수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정리하시는 방안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신데요. 10% 다행히 비중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각 대한전선 보합권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12,97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이게 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으면서 다시 한번 급등 보여줬는데 최근 이 거래일간 다시 한번 이 되돌림이 나오면서 현재 낙폭 좀 크게 가져가고 있네요. 네. 자, 매수를 꽤나 오래전에 하신 것 같아요. 뭐 작년에 고점 거의 찍을 때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대한전선의 큰 그 차트의 축을 보자면 방향성은 현재 잘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선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요. 자, 크게 이제 갔던 시기에서 쭉 내리막을 걸었다가 이렇게 24년 초에 바닥 확인하고 돌려 세우 고점을 찍었죠. 이때가 한 2만 원 정도 되는 자리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을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찍고 이거 10,000원입니다. 이렇게 형성됐어요. 그 방향성 자체가 바뀌었어.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큰 축에서는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시간은 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으나 올라갈 그림이 많다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서도 이쪽 관련해서 전력 관련, 전선 관련해서는 호재거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올라갈 그림을 다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의 이 대한전선의 시선 자체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근데 확대를 좀 끝까지 해보자면 여기 막 2만 원 넘어갈 때 거래량과 현재는 좀 많이 적긴 하지만 일전과는 좀 한 4, 5개월 전과 모습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그래도 뭔가 붙어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시선을 받고 있다. 바닥인 것 같으니 한번 우리 모아보자. 시장의 상승도 영향을 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뭡니까? 바닥에서 고점의 절반 정도까지는 회귀를 조금 합니다. 그러면 이게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움직임은 나와요. 근데 그 자리가 또 보니까 여기에 약간의 횡보했거나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자리가 살짝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우선은 기대해 보셔야 될 게 15,000원대, 16,000원대까지의 상승이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 그때 보고서 거래량이나 시장의 이쪽 업계의 방향성 등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15,000원, 16,000원까지 움직임이 몇 개월 안으로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때 다시 이게 움직일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는 우선 뭐 매수가까지는 시간만 두면 가겠는데 15,000원 정도까지 보고 그다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상황 보시고 정리하시는 전략, 제 상담 주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쌈쥐의 엔터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16,300원, 상당히 매수 단가 괜찮습니다. 10%에 홀딩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한 게 바로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해줬었죠. 지금 시각 1.2% 눌리고는 있지만 24,300원, 단기 고점 급등에 대한 그런 부담감에 살짝의 되돌림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로 SM과의 협업, 또 한한령 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호재가 발생하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쌈쥐 엔터. 과연 언제까지 현재의 급등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재밌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어요. 주봉으로 좀 봐볼게요. 더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봉이 좀 더 확실하게 좀 눈에 들어오네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뭘 보고 있냐면, 자, 현재가 라인에 이거를 그어보자면 이 정도잖아요. 매수가는 제가 뺄게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우선 뭐 말씀드려도 괜찮은 거니까 거래량 자체가 이제 9월, 10월에 이런 거래량 자체가 나왔었죠. 거래대금 크게. 근데 그냥 이슈로 밀어서 올렸어요. 큰 거래량은 아니었지만, 네, 이거 돌파가 나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잘 갔단 말이야. 자, 요때 라인의 고점 상황이 여기쯤들에 있는데 이때 당시에 거래량 자체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지금 상황의 거래량 자체가 보시면은 저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평균적으로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물량들의 매수 들어갔던 분들 안 팔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이 좀 많다고 나와주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조금 더 가요. 쉽게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자, 근데 상장하고 나서의 거래량 자체는 상당히 좀 많이 붙어 있는 거는 좀 보여요. 일전보다는.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보자고요. 제 판단은 1차적인 고점은 여기까지, 제 현재 라인을 긋거나 조금 더 위로 보자면은 여기까지, 요 공간 안에 저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왜 제가 잡아놨냐면 23년도 때의 고점 여기 이 박스권 자리 여기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래가 좀 붙어 있다가 꺼지기 시작한 그 바로 직전 그 정도 흐름이에요. 여기가 한 2만 7, 8천 원부터 해서 한 3만 2천 원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2천 원 정도까지 움직임 자체는 나올 것 같아요. 우선은. 네. 그래서 급하게 파실 건 없고 우선 3만 원대 정도 근처의 움직임까지 지켜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성을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구간을 좀 설정을 해드리자면 돌파가 시원하게 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랑 여기 정도 될 것 같은데 우선 1차로 조심하셔야 될 구간 자체는 제가 요 구간대에서의 어느 정도의 평균가라 칠 수 있는 22,000원 구간의 이탈.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1차로. 그 다음에 여기 고점도 있지만서도 여기에 나름 바닥자리 형성이 되어 있는 약 19,000원짜리의 이탈. 요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욕심을 내고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은 한 3만 원 정도의 움직임 지켜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혹시 모르면 나는 빼야겠다, 팔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여기 약 22,000원대 1차 조심하시고 못 파셨거나 한 번 더 기다려볼래 하시다가 빠졌다. 그럼 19,000원 이탈에는 꼭 파셔야 되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세요. 크게 본다면 3만 원까지도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정말 행복핑이실 것 같네요.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신 종목들도 상담 신청이 가능한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최적의 매매 타점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요. 이 레뷰 코퍼레이션 주셨는데요. 13,130원에 또 15%의 비중 주셨습니다. 현재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 0.76% 내려가게 되면서 13,13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 제공해 주실까요? 네, 죽어 있진 않고 아직 괜찮은 모습이긴 하지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의 차트 상황입니다. 이게 그 매수하신 그 구간대 라인을 그 매수가의 그 라인을 그어놨는데 딱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윗꼬리 맞고 떨어졌던 그런 자리에 종가 기준 여기 고점 2번 맞았었고 여기에 몇 번 뚫지 못했던 자리에 저항 자리에 근처의 흐름들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13,000원, 13,100원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여기가 지켜지는 자리가 되고요.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도 되긴 해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조금은 상황상 기다려 보시는 게 맞기는 한데 약간의 이게 흔들리는 과정들이 계속될 수는 있어요. 막 그러다가 한번 쫙 튀었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쫙 튀었다 떨어졌던 그 흐름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거 노리시나요? 이거 노리시려면 이만한 거래량 나와줘야 되는데요. 저거 나와줄까 모르겠어요. 지금 살짝 나와주려다가 다 빠졌거든요. 여기서 저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현실적으로 저런 거래량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를 봐야 돼요? 잠깐 진짜 반짝이는 움직임이 나오는 14,000원 정도를 보는 게 현실적인 자리겠지. 5% 보고 파는 게 맞아요. 5%. 기다렸다가. 근데 또 꺾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역시나 뭐예요? 마이너스 5%에는 손절 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인 거예요. 이 현 상황에서 보면. 뭐 이슈가 나와서 갑자기 빵 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 번 급등이 나온다면은 바로 수익 실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못 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5% 정도에는 손절 처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저희 손절 라인까지 정확하게 잡아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실리콘2 보도록 하겠습니다. 34,500원에 20%,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4% 이상 급등하고 있지만 32,850원. 아직까지는 이번 한달령 해제 기대감에 힘입어서 매수가까지 도달은 못했고요. 또 이어서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네요. 전문가님 실리콘2 여기에서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방향성을 잡고 지금 라인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이 라인만 연결해보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약간 이런 식이에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바닥 자체가 저 바닥부터 해가지고 라인이 일부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왔다 갔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움직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여기 매수가 자리는 좀 지워볼게요. 이거 떼고 얘기 드릴게요. 움직임을 예측해 볼 때 보통 이렇게 밴드를 잡아두고요. 상단, 하단을 잡아두고 많이 보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쫙 가버리잖아요.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쫙 시원하게. 근데 여기가 좀 매물벽이 차 있다 보니까 여기 얼마야? 한 4만 원대 초반에서는 한번 흔들림이 있겠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더 지지하다가 가거나 아니면 죽거나인데 죽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없어 보이고 이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보셔도 매수가까지는 결국에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저는 뭐 걱정하실 건 없고 과연 내가 얼마의 이제 수익을 보고 다시 나올 거냐. 그러니까 한 35,000원 좀 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 한 4만 원대는 저는 기다려 보면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큰 욕심 안 내신다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에서는 수익 실현하시면 되고 난 더 볼래 하신다면 시간을 좀 넓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시고 좀 위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현실적인 자리에서 저는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다시 한번 정리 살짝 해드리자면 여기 자리가 핵심이겠죠. 빨리 가던 늦게 가던 여기에 구간 자체에 도달할 가능성은 높다. 이 자리가 한 3만 원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한 4만 원대 중반, 3, 5천 원 정도 자리가
형성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가면은 빨리 가다 이 자리에 도달한다 보면 보시다가 파시고 좀 안 간다고 아예 나 왜 이렇게 안 가 팔지 마시고 버티시다가 올라가면은 요 자리 맞춰가지고 정리하시고 한 달이냐 3개월이냐 약간 이런 느낌일 겁니다. 아셨죠? 그것만 기억하셨다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주들은 지금 한한령 이슈 더불어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굉장히 좋아요. 중국 포인트는 완전 보너스거든요. 너무나 좋은 상황이니까 걱정보단 오히려 기대를 갖고 이번 기회에 잘 수익 내고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3개월 이내로 이 3만 원 후반부터 4만 원 중반까지의 자리는 무난하게 형성이 될 거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정말 아쉽게도 여기까지지만요. 방송이 끝나서 아쉬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방송이 끝나도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있어서 유의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